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달빛이 기와를 어루만지는 저녁이면 어느 작은 마을의 기와집 안에도 평온한 일상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집 안의 어른 박 씨는 젊어 고생을 견디며 자식들을 길러낸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살림을 다져온 힘이 배어 있었고 그 힘은 곧 체면과 규율에 대한 집착으로 스며들었다. 박 씨에게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식들의 앞길을 보장하는 일과 같았다. 그래서 작은 흠이라도 눈에 띄면 그것을 가만두지 못했고 집안의 평온을 위해 스스로 더 엄격해지는 쪽을 택하곤 했다. 그 집에 들어와 밝은 기운을 가져온 이는 과부 며느리 강단이었다. 강단은 세상의 쓰디쓴 맛을 알았으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손놀림으로 아이들을 웃게 하고 손님 앞에서는 즉흥스럽게 노랫가락을 띄우던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겐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박 씨의 눈에는 그 활달함이 때때로 집안 체면을 흐리는 무례로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말다툼 대신 미묘한 긴장이 자리했다. 그 긴장 속에서 집안의 균형을 지켰던 이는 머슴 홍석이었다. 그는 말이 적고 행동이 묵직한 남자였다. 하루 일과를 묵묵히 해내는 그의 손길은 집안 곳곳에 틈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홍석은 강단에게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녀의 밝은 웃음과 비틀린 농담 사이로 홍석은 자신도 모르게 가는 마음의 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거나 큰 소망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작은 상처와 웃음을 보살피고 싶은 온화하고 은근한 연모의 빛이었다. 그 연모를 박 씨도 감지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집안을 지켜온 여자의 눈은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의 웃음에 호응하여 한 번 더 보이는 홍석의 손길, 밥상에 조금 더 보태진 반찬, 마당일에 슬쩍 끼어든 도움 같은 것들이 박 씨의 눈에는 편하지 않게 들어왔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을 종종 꾸짖었고 그 꾸짖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집안의 체면을 해칠 어떤 짓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행동을 지배했다. 마을에는 그런 기운을 읽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강단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못마땅함의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했고 박 씨는 머슴과 며느리 사이에 피어나는 작은 정서의 흔적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홍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감추려 애썼으나 그 애씀은 오히려 더 많은 관찰자의 눈길을 끌었다. 집안의 평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긴장 위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달빛은 기와의 모서리에 은빛을 남기고 마루 아래로는 쟁반에 담긴 반찬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셋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말수 적은 머슴의 등에서 묵직한 기둥 같은 의지가 보였고 며느리의 웃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연민이 깃들었으며 시어머니의 눈빛은 집안을 지키려는 결연함으로 빛났다. 이 평온은 단단해 보였으나 작은 불씨 하나로도 금세 타오를 수 있는 것이었다. 강단은 편지 속 글귀를 읽을수록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배인 절망과 다짐, 그리고 스스로를 묻어두려 했던 흔적은 그녀의 가슴을 단단하게 쥐어박았다. 편지는 분명 박 씨의 서랍에서 나왔다. 그러나 편지의 문투는 며느리로서의 자신이 쓴 글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고 강단의 머릿속에는 그 편지가 혹시 자신과 엮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상상이 스멀스멀 퍼졌다. 그것은 사실이 되지 않는 상상이길.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녀를 더 떨게 했다.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강단은 편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손에 쥔 종이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느낀 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책임감이었다. 만약 어떤 이들이 이 편지를 며느리인 그녀의 소행으로 오해한다면 그녀의 평판은 물론 시어머니의 체면까지도 돌이킬 수 없게 흔들릴 터였다. 강단은 순간 판단했다. 편지를 숨겨 박 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 판단은 소박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으되 곧바로 위험한 오해를 부르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옆에 있었다.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그녀는 편지를 품에 감추려 했고 그 순간 마루 너머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더 빨라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발소리의 주인은 박 씨 자신이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집안을 한 번 더 점검하려고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강단은 놀라 움찔했고 손에 쥔 편지를 급히 치우려 했으나 숙련된 눈길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박 씨는 서랍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며느리의 표정과 손끝을 보았고 바로 그때 강단의 손에 쥐어진 편지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박 씨의 얼굴에 번진 것은 화가 아니라 놀람과 순간적인 침묵이었다. 강단의 숨소리가 커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정적은 무겁게 길었다. 박 씨는 천천히 강단에게 다가와 다그치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을 어찌하여 손에 들고 있느냐? 강단은 거짓말을 택할 수 있었으나 순간 떠오른 것은 자신의 양심과 집안을 지키려는 초조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바닥에 두려 했으나 박 씨가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를 펼친 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잠시 눈을 감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 표정은 강단의 상상을 뒤엎었다.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오래 묵은 후회와 복잡한 무게가 박 씨의 얼굴을 스쳤다. 강단은 그 순간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알았으나 동시에 어떤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박 씨는 편지를 읽은 뒤 숨을 길게 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글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끝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박 씨의 말투에는 자신이 숨겨온 과거가 이 편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백하는 듯한 무게가 있었다. 강단은 얼어붙은 채로 물었다. 그러면 누구의 글입니까? 박 씨는 말을 모으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 날의 한 남자의 이름은 직접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옛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어 말했다. 사랑이었고 약속이었으며 그때의 처신이 집안에 닥칠 파장을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내려놓아야 했다는 고백이었다. 강단은 듣는 내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오해가 시어머니의 오래된 치부를 다시 건드린 셈이었다. 그 순간 홍석이 마당 쪽에서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그는 두 여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직감한 듯 천천히 다가와 한마디 건넸다. 숨김은 때로 상처를 덮지만 상처는 눌린 만큼 더 오래 아픈 아이다. 그의 말은 구차한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진리처럼 들렸고 모두의 가슴에 꽂혔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숨겼다. 그러나 그것은 집안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판단이었노라.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체면을 걱정하던 날들의 굳음이 흘러나왔다. 강단은 눈가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오해는 이미 시작된 일이라 해도 시어머니의 고백은 다른 결의 무게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덜 해롭게 풀어낼지 생각해야 한다고. 홍석은 두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판단이 아닌 보호하려는 결의가 배어 있었다.
이로써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한 사람의 오래된 선택과 그것을 둘러싼 책임의 문제로 옮겨갔다. 사소한 은폐 시도가 들킨 사건은 역설적으로 고백의 장을 열게 했다. 강단의 급한 행동이 박 씨의 오래된 사연을 끄집어냈고 그 사연은 세 사람 사이의 감정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진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였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모두의 입방아에 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의 체면과 사람들의 미래를 고려한 은밀한 길을 택할 것인가.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가운데 밤은 더욱 깊어갔다. 편지 한 장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셋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보자기 안에 감춰진 편지의 존재가 어느새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장터 한쪽에서는 낮술에 취한 이들이 수군거렸고 시장길을 오가던 안악들 틈에서도 속삭임이 번졌다. 어느 집 며느리가 밤마다 수군거린다더라. 남 몰래 손편지를 주고받는다더라. 소문은 둥글게 퍼져나가며 과부 며느리 강단의 이름을 슬쩍 얹었다. 강단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숨기려다 들킨 사건이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는 생각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엉켰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은 단 하나. 그것은 오해인이라였지만 소문의 맛은 짧은 문장 하나로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속삭이는 말도 장돌뱅이의 농담도 모두 가시처럼 그녀의 어깨를 찔렀다. 며느리로서, 특히 과부로서 그녀의 처지는 더욱 민감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은 곧 판단을 내리고 강단의 웃음은 어느새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마을의 수군거림은 집안의 평온을 더 흔들었다. 박 씨는 처음에 굳은 얼굴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숨겨둔 편지와 그 의미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절감하였다.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오해받는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다. 박 씨의 마음속에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본능과 이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심이 충돌했다. 결국 박 씨는 결단을 내렸다. 공개석상이나 장터에서 진실을 떠들어대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사또의 문을 직접 두드리기로 했다. 사또는 이 고을의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자이지만 박 씨의 집안이 예전부터 명망이 있다는 소문도 사또의 귀에 들어와 있었다. 박 씨는 조용한 새벽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아로 향했고 관아의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사또는 박 씨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맞아주었다. 박 씨는 담담히 자신이 숨기고자 했던 사연과 편지의 내력을 고백했다. 젊은 시절의 약속과 그로 인해 생긴 집안의 곤란, 체면을 지키려 들었던 이유와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오해를 받게 된 점까지 그녀는 모두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또의 눈빛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오래전 박 씨 집안의 선행과 공덕,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을 떠올리는 바람이 스쳤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개적 조치는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낳을 것이라고. 그는 박 씨의 평소 행실과 집안의 명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이의 잘못을 공개로 다루는 것은 불필요한 상처를 양산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비공개 조정의 길을 제안하였다. 조정은 촐로 며칠 배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문서를 최소화하며 필요한 보상과 권고를 은밀히 권하는 방식이었다. 사또의 말은 박 씨에게 큰 위로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남겼다.
비공개 조정은 체면을 지키는 동시에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길이었다. 박 씨는 사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는 떨리던 발걸음이 조금 덜 무거워진 듯했다. 그러나 길 위에서 그녀는 또 다른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 장난삼아 사또가 들어주셨다 하니 이 일은 조용히 끝나겠구나라며 혀를 차는 소리였다. 박 씨는 그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속내를 담고 있음을 알았다. 조정이 이루어져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작은 의혹의 씨앗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또의 개입은 사태를 다른 국면으로 이끌었다. 조정의 절차가 시작되었고 촐로 몇이 은밀히 모여 편지와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단은 밖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에 가슴이 미어졌으나 사또의 결단이 자신과 집안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홍석은 조용히 집안을 지키며 누군가의 억울함을 덮어두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생각했다. 그 대가는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는 대신 비밀을 짊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덧 마을의 낮과 밤은 사또의 조정에 따라 조심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낙을 삼아 소문을 퍼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지켜보았다. 편지는 더 이상 누구의 손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고 그 무게는 셋의 어깨에 새겨졌다. 셋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견뎌내기 시작했다. 강단은 억울함을 삼키며 일상을 이어갔고 박 씨는 자신의 과거를 체면과 함께 정리할 방법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홍석은 둘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를 다짐했다. 사또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잠시 잠잠해졌다. 공개적 소동 대신 은밀히 진행된 논의는 오히려 소문을 더 음습하게 만들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흘렀다. 조정의 날, 박 씨와 강단, 홍석은 사또와 촐로들 앞에 조심스레 섰다. 모두의 심장은 제각기 뛰었으나 표정은 가능한 한 담담히 고요를 유지하려 했었다. 사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편지의 글씨는 오래전 사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사또의 표정이 한층 무거워지더니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편지는 귀하의 젊은 날 친후의 것이니라. 내가 그때의 사정을 조금 알지 않겠는가. 사또는 말끝을 흐리며 오래전 친구였던 박 씨의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았으나 촐로들은 듣자마자 서로 눈치를 주었다. 편지는 결국 사또의 친구가 바다로 떠날 때 남긴 것이며 그것은 집안의 작은 연륜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박에 다른 쪽으로 옮겼다. 편지가 남편의 것이라 하다니 하는 탄성과 함께 의혹은 강단에서 떠나 사라졌다. 누가 누굴 흉보든 물증 하나로 진실은 방향을 바꾸는 법이었다. 강단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함께 눈물이 맺혔으나 이제 그 억울함은 서서히 풀릴 것이 분명했다. 홍석은 마주 선 두 여인의 눈을 보며 가슴 속 한 덩이를 내려놓는 듯 숨을 쉬었다. 사또는 조정의 결과를 선언하며 공개적 문건은 남기지 않되 사적인 권고와 조치로 정리하겠노라 했다. 박 씨에게는 과거를 감추려 한 사연을 솔직히 밝힌 용기에 대한 권고와 함께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권했다. 강단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준 대신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낼 작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홍석에겐 마을의 공로자로서 자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제안하며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모두가 공개적 굴욕을 면한 대신 서로의 체면과 삶은 최대한 배려되었다. 조정이 끝난 뒤
마을에는 한동안 사또가 조용히 해결했다는 말만 돌았다. 실제로는 촐로들의 은근한 중재와 사적인 약속들이 오고 갔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의 수군거림은 다른 소문으로 대체되었고 강단의 이름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살았다.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작은 친절이 하나둘 쌓이며 마음을 녹였다. 홍석은 말없이 논밭을 돌보며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의 성실함과 조심스러운 배려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 씨는 자신이 안고 있던 오래된 부끄러움을 스스로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공공연한 사과 대신 집안의 일과 타인을 향한 배려로 자신의 뜻을 보였다. 사또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컸다. 공개적 망신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집안을 비공개로 지켜준 사또의 판단은 그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셋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주 앉았다. 달이 부드럽게 서로의 얼굴을 비추자 말없이 서로의 손끝을 스치며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옛날 같은 경박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결을 이해한 뒤에 오는 조금 더 성숙한 온기였다. 누군가의 삶을 빼앗거나 누구를 소유하려는 감정 없이 그들은 각자의 길을 택하였다. 강단은 집에 남아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상을 택했고 박 씨는 체면과 책임 사이에서 더 현명한 균형을 잡으며 살았으며 홍석은 마을의 든든한 이로 자리매김했다. 사건은 지나갔고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묵묵한 연대가 남았다. 야담은 이렇게 끝맺는다. 누군가의 과거가 드러나고 오해가 일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중재와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있다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